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넘버원 정석 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석 투자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9시 25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금요일 9시 25분에는 매일경제 TV 꼭 정석 투자를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가치주도 이제 좀 볼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벨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과 조금 하락을 좀 둘 다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죠. 이번 주는 거의 이제 7거래일 동안 계속 이제 좀 시장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큰 반등이 없이 계속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주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이번 주에 뭐 시장 여파를 받아가지고 조금 눌리게 다시 조정도 들어오고 했었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가치주나 또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매수가 들어갔던 데에서는 매도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 계속 가치주 쪽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했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올라간 섹터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시장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종목도 다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는 어떤 섹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한 번씩 쭉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섹터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계속 다 좋다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거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 이쪽에서 물량들을 추가로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상 비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제 투자 사이클이 쭉 이어지면서 그리고 수요가 조금 증가가 되면서 상승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나타내 줬는데 이제 하반기에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줄어든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좋은데 메모리 쪽은 좋지 못하는 이런 식의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게 비교해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비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한 8월달 이후로 상승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주가가 빠지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파운드리의 차이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파운드리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메모리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쪽도 조금씩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4분기에 가격이 많이 생각보다 빠질 줄 알았는데 반등하는 시점이 생각보다는 좀 땡겨질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큰 우려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 반도체와 그냥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있죠. 둘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D램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4분기가 두렵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전망들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반도체 시장 조사를 하는 D램 익스체인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전망을 내놓기에 지금 계약 가격이 한 2개월 정도 계속 빠졌고 그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한 16% 정도, 18% 정도까지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는 진짜 회복되는데 꽤 오래 걸리겠는데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 9월 달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조정이 쭉 들어왔었죠. 사실 이때 나스닥이 크게 아직까지 큰 반등 없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웬만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대부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상 뭐 조정이 다 들어와서 거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큰 반등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에서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월 수익률이 지금 17%, 1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 다른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뭐 인텔이라든지 혹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업체, 퀄컴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들 좀 보시게 되면은 약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같이 시장이 여파를 받았었기 때문에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 혹은 생각보다 수익이 좀 낮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런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반도체 그 가격 추이예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2017년, 18년에 한번 큰 사이클이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뉴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도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한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좀 빠지는 이런 식의 좀 흐름들이 원래는 예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최근에는 어떤 식의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줄줄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조금 빠지다가 2021년쯤에는 돌아서겠지. 그 빠지는 규모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빠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도 최근에 이제 그래도 시장에 한 번씩 반등 조금씩 장중에 나와줄 때는 뭐 2차 전지라든지 5 쪽이라 이런 데보다 반도체로 훨씬 수급이 잘 들어가는 걸 분명 시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조금 그래도 가격이 떨어질 게 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도 그 수요처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D램 반도체가 있는데 일단 서버 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대형 이제 IT 업체들 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아니면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있죠. 이런 업체들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은 거기에 서버용 D램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존하고 뭐 페이스북, 구글 이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한테 4분기에 물량을 좀 늘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쪽도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투자가 4분기쯤에는 조금 증가를 하면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은 뭐 극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뒤에서 말씀드릴 거는 PC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쪽이 지금 굉장히 먼저 선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요겁니다. 중화권 업체의 공격적인 전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최근에 이게 지금 아까 요거를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줄 빠지다가 조금 이렇게 반등을 확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반등을 급격하게 했냐면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들어가면서 9월 15일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엄청 공격적인 수요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화웨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쫙 가격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기로 원래 이제 9월 15일 이후로 그럼 15일 화웨이가 사주던 걸 이제 끝나게 되니까 그럼 이제 가격이 좀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흐름들 보게 되면 이게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고 있냐면 다른 중화권 업체들 때문이에요. 실제로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화웨이가 47%입니다. 화웨이가 47%.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중화권업체 비보라든지 오포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샤오미도 그렇고요. 한 16%, 한 1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근데 이제 화웨이가 앞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보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다른 중화권 업체들은 이 시장을 지금 먹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서 이게 좀 덜 빠지고 있는 거 생각보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중화권 업체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은 많이 빠지지 않고 조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왔던 이제 IT 제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뭐 TV 연결해놓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제 뚝딱 게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엑스박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사전 예약이 나왔습니다. 사전 예약. 이제 11월 달에 출시는 되는데 사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란이었습니다. 30분도 안 돼가지고 품절이 됐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우리나라에서도 품절이 됐지만 외국에 있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풀리자마자 사전 예약이 되자마자 지금 다 품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이제 디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엑스박스나 이런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그 디램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엑스박스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은 한 4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 빠르게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왔던 것들은 이거 엔비디아에서 지금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24일 날 이게 풀리자마자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냥 풀리자마자 다 팔렸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성능이 한 2배 정도 향상이 되고 전력 효율은 조금 낮추다 보니까 이제 교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한테도 호재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일단 생산하는 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거를 그래픽 카드를 이제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를 하나 좋은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호환되는 이런 메인보드라든지 여타 제품들 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은 그냥 컴퓨터를 다 아예 새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디램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반도체의 수요도 계속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게 또 이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CPU 인텔에서 타이거 레이크라는 CPU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지금 출시되자마자 노트북 시장에서 이제 교체하려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새로운 CPU를 탑재한 노트북을 많이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왜 조금 반등이 좀 땡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 되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수요가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진 않을 거예요. 하반기에 뭐 증설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장비주는 조금 매수하는 시점들을 조금 밀어놓으셔도 되겠다. 다만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사용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좀 밀렸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일단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월덱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종목보다 소재 업체지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하반기에 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라 좀 괜찮게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자, 원익후엔시 뭐 하나머티리얼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면 상한가 나와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오늘은 디테일한 내용들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중에서 다 괜찮게 생각하지만 요런 세 종목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비메모리 쪽은 그냥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그냥 당연히 후공정 관련된 회사들, 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종목들 좀 보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제가 딱 두 가지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LB세미콘. 자, LB세미콘은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후공정 하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구동 칩이라든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구동 칩들을 파워를 조절하는 칩들을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이 업체가 최근에 22일 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쪽을 이제 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CIS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 관련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증설 작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시를 하나 냈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테스트라든지 그냥 PMIC 관련된 테스트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를 테스트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비세미콘은 다음 주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는 제가 수치면 상한가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클린앤사이언스. 제가 최근에 이거 편입할 때 수치면 상한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필터에 대한 수요들은 이제 가정 이런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점점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이 찍힌 게 벌써 작년에 영업이익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서부 쪽에 산불도 나고 하면서 지금 아마존에서 공기청정기 거의 뭐 대란이 나고 품절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필터를 또 공급을 하면서 하반기에 조금 이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린앤사이언스랑 LB세미콘을 좀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세 종목 정도도 한번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